70세 이후 현명하게 나이 드는 지혜 옷 생일 장소에 대한 옛 가르침 나이가 들면서 삶에 대한 우리의 관점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70세가 되면 삶은 다른 리듬을 갖게 됩니다. 수십 년의 경험을 통해 쌓은 지혜로 특징 지어지는 리듬이죠. 세상을 대하고 삶을 축하하며 심지어 옷을 입는 방식까지 미묘하게 진화합니다. 옛 현인들은 황금기에 접어든 사람들을 위한 지침을 남겼습니다. 단순하지만 심오한 조언이었죠. 70세에는 새 옷을 더 사지 마라. 80세에는 생일을 축하하지 마라. 60세에는 새 집을 짓지 마라. 70세에는 묘지 방문을 삼가라. 이 규칙들은 단순해 보이지만 그것이 담고 있는 더 깊은 의미는 우리가 노년에 겪는 변화를 반영합니다. 70세에 이르면 우리는 삶의 오르막과 내리막을 겪었고 시련과 성공을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은 새로운 생각과 삶의 방식을 형성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평화, 편안함, 단순함에 더 집중하는 독특한 철학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오늘은 특정 종류의 옷 생일 장소를 피하라고 제안하는 이러한 오래된 지침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전통에는 지혜가 있으며 이를 이해함으로써 노년에 더 평온하고 의미 있게 사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옛 가르침에 대한 생각이 궁금증을 자극한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남겨 여러분의 감사를 표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통찰이 당신에게 딱 맞지 않더라도 좋아요와 숫자 7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이 흥미로운 인생 교훈들을 계속 탐구하는 동안 여러분의 피드백은 매우 귀중합니다. 그럼 친구 여러분, 이 오래된 전통의 미스터리를 함께 풀어볼까요? 이러한 격언들이 우리의 황금기에 더 편안하고 평화로운 삶으로 우리를 안내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결국 우리 모두가 열망하는 것은 마지막 장까지 잘 사는 것 아닌가요? 이 지침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것이 당신에게 와닿나요? 아래 댓글에 당신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나이 들면서 옷차림에 대한 접근 방식 변화, 나이가 들면서 옷차림에 대한 우리의 접근 방식이 어떻게 진화하는지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해 봅시다. 노년에 접어들면서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은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됩니다. 선조들은 무한한 지혜로 노년에 옷 입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남겼고 그 지혜는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옷은 단순히 외모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편안함, 존엄성, 실용성에 관한 것이죠. 나이가 들면서 단정하고 존경할 만한 외모를 유지하는 것은 자기 존중의 표현을 넘어섭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도 반영합니다. 노년의 옷을 잘 입기 위한 세 가지 단순하지만 심오한 규칙을 탐구해 봅시다. 우리의 편안함과 존엄성을 모두 높여줄 규칙들이죠. 일품질과 편안함을 우선시하라. 좋은 세일의 유혹에 넘어가 결국 산 물건이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적이 몇 번이나 있나요? 거칠고 통기성이 좋지 않은 원단으로 만든 셔츠를 입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피부를 자극하고 땀을 나게 하며 하루 종일 불편함을 느끼게 하죠. 더 나쁜 것은 저품질 옷은 때때로 특히 민감한 피부를 가진 노년층에게 피부 자극이나 기타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옷이 찢어지거나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당혹감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옛말처럼 값싼 게 비지떡입니다. 우리의 황금기에 저품질 옷에 몇 푼 아끼는 것보다 편안함과 존엄성에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요? 부드럽고 통기성이 좋으며 내구성이 뛰어난 원단으로 만든 옷을 선택하세요. 처음에는 비용이 더 들 수 있지만 그것이 제공하는 편안함과 잘 만들어진 옷을 입는 데서 오는 마음의 평화는 모든 비용을 지불할 가치가 있습니다. 품질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하게 만든 옷 사고를 겪은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댓글에 당신의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이 우아한 단순함을 받아들여라. 나이가 들면서 적절하게 옷을 입는 것은 그 자체로 예술이 됩니다.
특별한 날, 예를 들어 극장 나들이나 가족 모임을 위해 멋지게 차려입는 것은 괜찮지만 일상복은 단순함으로 기울어져야 합니다. 결국 더 이상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는 젊은 지향적인 패션 트렌드를 쫓아갈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 손주들에게는 멋져 보이는 옷도 우리에게는 어울리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괜찮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다른 단계에 있으며 그 단계에서는 고전적이고 유행을 타지 않는 스타일이 우리에게 더 잘 맞습니다. 예를 들어 너무 많이 노출되거나 너무 유행을 타는 옷은 우리에게는 가장 보기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순하고 고전적인 스타일은 모든 덧없는 트렌드를 따를 필요 없이 내면의 세련됨을 유지하고 자신감을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고전적인 스타일을 고수하면 유행을 타지 않고 수년 동안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편안함과 존엄성을 동시에 느끼게 해주는 옷이 있나요? 그렇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삼청결은 신성함 다음이다. 우리의 옷이 아무리 비싸거나 스타일리시하더라도 깨끗하고 잘 관리되지 않으면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얼룩지거나 구겨진 디자이너 옷을 입은 누군가를 보는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죠. 옷을 깨끗하고 단정하게 유지하는 것은 단지 보기 좋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존중이자 주변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단정하게 옷을 입고 미소로 다른 사람들을 맞이하는 노인분을 상상해 보세요. 그들의 외모는 자연스럽게 존경을 불러일으키고 긍정적인 인상을 남깁니다. 반면에 흐트러진 옷차림이나 불쾌한 냄새는 그 사람이 아무리 친절하더라도 사람들을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허영심에 관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위생과 예의에 관한 것입니다. 옷을 신선하고 단정하게 유지하는 당신의 비결은 무엇인가요? 댓글에 당신의 세탁 팁을 공유해 주세요. 우리가 옷을 잘 입는 것은 단순히 옷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고대 중국 문화에서 복후이라는 글자는 옷이과 재물 차이를 결합한 것입니다. 선조들은 잘 먹고 잘 입는 것이 행복의 근간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러한 옷차림의 원칙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패션 선택만 하는 것이 아니라 편안함, 존엄성, 그리고 자신과 타인에 대한 존중을 중시하는 철학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옷장을 열 때 당신은 단순히 옷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주변 세상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에 대한 진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매일을 시작하는 아름다운 방법 아닌가요? 나이가 들면서 옷차림에 대한 당신의 접근 방식은 어떻게 변했나요? 황금기에 옷에 대해 배운 가장 가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아래 댓글에 당신의 지혜를 공유해 주세요. 황금기의 생일 축하. 이제 생일 축하로 초점을 옮겨봅시다. 인생의 가을을 지나면서 성대한 생일 축하의 전통은 종종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됩니다. 많은 가족들이 여전히 어르신들을 위한 큰 생일 파티를 여는 관습을 지키고 있으며 우리 중 일부는 이러한 행사들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행이 항상 적절하거나 유익할까요? 과거에는 생일 잔치가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었고 가족들이 다시 만날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은 여전히 이러한 축하 행사를 효심의 표시로 여기며 자녀들이 큰 파티를 열지 않으면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생활의 현실은 다릅니다. 젊은 세대는 종종 집에서 멀리 떨어져 살고 힘든 직업과 책임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명절 외에 집으로 돌아오는 것조차 어렵고 생일 때문에 모이는 것은 더욱 그렇습니다. 심지어 생일 축하 행사가 계획되더라도 많은 젊은 친척들은 선물이나 돈 봉투만 보내고 직접 참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는 외롭거나 어색한 분위기로 이어질 수 있으며 바라던 즐거운 행사가 되기 어렵습니다. 전통적인 생일 잔치를 다시 고려하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는 3가지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1. 건강이 우선일 때 심각한 질병에서 회복 중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선조들은 축하가 질병을 물리칠 수 있다고 믿었을지 모르지만 현실은 종종 다릅니다. 큰 행사를 계획하거나 참석하는 피로감은 감정 기복과 결합되어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성대한 축하 대신 가장 가까운 가족과 함께하는 작고 친밀한 모임을 고려해 보세요. 그러한 환경에서 공유되는 따뜻함과 사랑은 성대한 파티보다 훨씬 더 의미 있고 치유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소박한 생일을 보낸 적이 있나요? 무엇이 특별했나요? 댓글에 당신의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이 재정 상태가 넉넉지 않을 때, 넉넉지 않은 수입을 가진 사람이 성대한 생일 잔치를 개최해야 한다는 압력을 느끼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이는 개인과 가족 모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속담처럼 부자는 산속에 살아도 먼 일가 있고 가난한 사람은 도심에 살아도 아는 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미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호화로운 축하 행사로 어려움을 더할 필요가 있을까요? 설령 마지못해 잔치가 열리더라도 진정으로 즐거운 행사라기보다는 형식적인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절약하고 자원을 현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장기적인 안정과 만족으로 가는 길입니다. 축하하고 싶은 마음과 재정 현실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추시나요? 당신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삶 슬픔이 기쁨을 압도할 때 이것은 아마도 가장 가슴 아픈 상황일 것입니다. 자녀를 잃은 노인이 성대한 생일 축하를 고집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러한 맥락에서 이는 부적절하고 깊이 슬프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러한 축하 행사는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표현하는 방식이었지만 자녀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면 행사는 그 상실에 대한 고통스러운 상기시키기가 되어 주최자와 손님 모두에게 슬픔을 더 깊게 할 수 있습니다. 현명한 어르신들은 종종 이러한 상황에서 더 소박한 생활 방식을 선택하며 감정적인 자기 돌봄의 중요성을 이해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나요? 상실을 경험한 후 중요한 날짜를 어떻게 기리시나요? 당신의 통찰은 비슷한 감정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일과 같은 중요한 이정표를 기념하는 방식을 포함하여 삶을 단순화하는 데 큰 지혜가 있습니다. 이것이 축하를 완전히 포기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이러한 순간들을 인정하는 더 의미 있고 친밀한 방법을 찾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가장 가까운 가족과 조용한 저녁 식사일 수도 있고 멀리 사는 손주로부터 걸려온 전화일 수도 있으며 심지어 살아온 삶과 얻은 지혜에 대한 성찰의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작고 단순한 제스처들이 어떤 성대한 행사보다 더 많은 기쁨과 평화를 가져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살아낸 삶의 진정한 척도는 축하의 규모가 아니라 관계의 깊이와 일상에서 찾는 만족감에 있음을 기억하세요. 나이가 들면서 생일을 축하하는 방식은 어떻게 변했나요?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의미 있는 생일은 무엇이었나요? 댓글에 당신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노년의 방문을 신중해야 할 장소들 나이가 들면서 겪는 변화를 계속 성찰하면서 이제 우리가 방문하는 장소로 주의를 돌려봅시다. 70대에 이르면 우리가 관여하는 환경을 다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체적, 감정적 필요는 진화하며 특정 장소는 더 이상 예전처럼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황금기 동안 방문을 2번 생각하고 싶은 3가지 유형의 장소가 있습니다. 일묘지,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원한 안식처를 방문하는 것은 위안을 줄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관리하기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감정을 자극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묘지를 방문하는 행위는 슬픔과 추모의 의식과 깊이 연결되어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러한 장소를 자주 방문하는 것은 감정적인 피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을 그리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때로는 특히 이러한 방문이 압도적인 상실감을 유발한다면 젊은 가족 구성원이 묘지를 돌보도록 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묘지에 계속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작은 기념관을 만들고 촛불을 켜거나 평화로운 환경에서 기도를 드리는 등 의미 있는 의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리고 기억하는 당신의 방식은 무엇인가요? 아마도 무덤을 방문하는 부담 없이 그들의 기억을 살아있게 하는 온화한 방법을 찾았을 수도 있습니다. 비슷한 감정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위안이 될 수 있으니 당신의 개인적인 의식을 댓글에 자유롭게 공유해 주세요. 이 평판이 의심스러운 장소. 우리는 우리가 방문하는 모든 장소가 물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우리의 웰빙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만큼 충분히 오래 살았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흥미나 호기심, 심지어 편의를 위해 위험하거나 이상적이지 않은 환경으로 벤처드 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황금기에는 우리가 자주 방문하는 장소와 함께 지내는 사람들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나이와 함께 오는 존엄성이 있으며 그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의 일부는 우리의 명성이나 유산을 손상시킬 수 있는 장소를 피하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의 이 단계에서는 평화 존경, 그리고 우리를 고양시키는 사람들의 동반을 즐길 권리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영향으로 알려진 장소와 연관된다면 가족의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상상해 보세요. 개인적, 가족적 유산을 보호하는 것은 당신 자신뿐만 아니라 당신 이후 세대를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노년에 기쁨과 평화를 가져다주는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건전한 활동이나 방문할 장소는 무엇인가요? 댓글에 당신의 추천을 공유하고 우리가 안전하고 즐거운 공간에서 번성하도록 서로에게 영감을 줍시다. 샘 낯선 곳. 마지막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세 번째 장소는 낯선 곳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모험의 스릴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새로운 장소를 탐험하려는 욕구는 인간 정신의 자연스러운 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낯선 환경으로 벤처드 들어가는 것과 함께 오는 위험을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도시든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는 나라든 심지어 낯선 동네든 상관없이 낯선 환경으로 발을 들여놓는 것은 예상치 못한 도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에게는 넘어짐 위험기를 잃거나 혼자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위험이 있습니다. 새로운 곳으로 여행하는 것은 여전히 즐거울 수 있지만 약간 더 많은 계획과 예방 조치가 필요합니다. 믿을 수 있는 동반자, 예를 들어 젊은 가족 구성원이나 친구를 동반하는 것은 안전과 마음의 평화 모두를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휴대폰을 소지하는 등 사랑하는 사람들과 연락을 유지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을 확보하는 것은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경우 모든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모험에 대한 사랑과 안전 필요성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당신의 전략은 무엇인가요? 댓글에 당신의 팁과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이러한 지침들은 자신을 제한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안전, 감정적 웰빙 평화가 우선이 되는 새로운 삶의 단계에 적응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방문하는 장소를 신중하게 선택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불편함을 최소화하면서 삶을 온전히 계속 즐길 수 있습니다. 인생은 70세에 멈추지 않습니다. 단순히 변화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와 함께 새로운 종류의 자유가 옵니다. 현명하게 선택하고 조화롭게 살 자유 말입니다. 70대 이후를 받아들이면서 진정으로 기쁨과 편안함을 가져다 주는 것에 대해 성찰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번성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인생의 이 단계를 헤쳐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추가적인 제안이 있습니다. 1자녀와 열린 소통을 유지하세요. 당신의 생각, 걱정, 바람을 그들과 공유하여 이 단계에 가장 적합한 생활 방식을 발견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종종 가족들은 돕고 싶어 하지만 당신이 이러한 대화를 시작하지 않는 한
항상 최선의 방법을 알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동료들로부터 영감을 얻으세요. 노년의 만족감과 기쁨을 발산하는 사람들과 함께하세요. 그들의 시각은 전염성이 있을 수 있으며 그들의 지혜는 더 큰 은혜와 긍정으로 이 장을 헤쳐나가는데 당신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3 자녀들이 당신의 웰빙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격려하세요. 때때로 젊은 세대는 특히 당신이 평생 독립적이었다면 스스로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공유활동 대화 또는 단순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등 그들을 당신의 일상에 참여시키는 것은 더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당신의 필요가 충족되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다. 공자가 군자는 화합하되 같아지지는 않는다고 말했듯이 노화에 대한 만능 해결책은 없으며 한 사람에게 효과적인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이 단계의 삶에서 당신만의 균형, 즉 평화, 기쁨, 충만함을 가져다주는 동시에 당신의 독특한 필요를 존중하는 생활 방식을 찾는 것입니다. 이러한 통찰에 대해 저와 함께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논의가 당신에게 와 닿았다면 우리가 노화의 기쁨과 도전을 계속 탐구하는 동안 저희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고려해 주세요. 함께 지혜를 나누고 서로를 지지하며 인생 후반기에 번성하는 새로운 방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당신의 날들이 안전, 기쁨, 그리고 의미 있는 연결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인생은 나이에 상관없이 언제나 모험입니다. 황금기에 세상을 헤쳐나가는 것에 대해 배운 가장 가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댓글에 당신의 지혜를 공유하고 계속 서로에게 영감을 줍시다.